네, 자, 시장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정말 재미난 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장중에 아마 보셨던 분들은 이 색깔이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빨간색에 특히나 이 많은 빅테크들의 지금은 약간의 팥죽 색깔인데 어제는 뻘겋게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크게 좀 빠졌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장중에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부 약간의 좀 조정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마무리가 됐다. 자, 물론 오늘 지금 선물 시장은 일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또 장중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지난 미국 시장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더리움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연준을 또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거시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재미난 거를 갖고 나온 게 뭐냐면 미국 투자 등급 신용 스프레드가 0.7%입니다. 자, 이게 1998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금 미국 투자 등급 신용 스프레드가 도대체 뭐냐?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 자체는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국채 금리라고 하게 되면 거의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국가가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거의 뭐 무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채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부도 위험을 감수를 하고 국채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요구를 하는 게 마련이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부도 위험이 증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회사채 금리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이만큼 확대가 됩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경기가 견고하다, 회사의 부도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회사채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서 국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0.7%고 1998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너무나도 견고하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투자 등급에 되는 이 기업들은 우량 기업에 한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또 재미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025년 상반기 때 미국 내에 371개의 대형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라는 부분과 지금의 미국 대형 기업이 파산 이 속도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와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과거에 금리에 취약한 부실 기업 그리고 사이즈만 큰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실이 없고 사이즈만 큰 그런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중간에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저금리 정책으로 연명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기업들은 일부 파산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니까 파산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파산이 이어나간다는 것은 결국엔 실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노동시장이 둔화가 될 수 있고 이 노동시장에 대한 둔화는 결국에 9월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에 초우량 기업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M7에 집중되는 시장이 더더욱 과열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렇지 못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파산 기업들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부실한 기업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고 초우량 기업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극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고 2025년 하반기 때는 우리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면밀하게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실적,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 더 하나하나 요목조목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노동지표 또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자, 오늘 시장 주제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에 대해서 한 번씩 또 깊게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나에게 맞는 채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꼭 채권뿐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성향도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유형별로 해서 해외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하나 요목조목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자, LS증권의 김종구 상무님 저와 함께 둘이서 오붓하게 자, 이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 오충구 상무님께서 예. 마지막 시간이 좀 부족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 공격형 또는 뭐 방어형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자, 오늘은 이제 상무님께서 예. 요 마침표를 한번 찍어주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 나갈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뭐 짚어 볼까요? 뭐 적극 제가- 투자형부터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예. 사실은 뭐 달러 표시 채권, 유로 표시 채권 또는 기타 통합 표시 채권을 예. 하시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이나 예. 법인자금 CFO 분들은 화끈한 걸 좋아하십니다. 화끈한 거.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세계에서 뭐 그 탑3 안에 들어가죠. 예. 또 미국 주식도 예.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해외 채권도 똑같습니다. 예. 보시면 화끈하게 그래도 연수익률, 이자 지급 음. 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10% 정도 달러 베이스로. 그래야지 내가 달러를 공부를 하고 미국 회사채를 공부하고 예. 의미가 있다. 근데 지금 예,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예, 약간 미국 주식 시장이 물론 예. 지금 좀 조정이 있었지만은 한 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찍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적극 투자형 포트, 예. 약간의 좀 위험 자산스러운 그러한 채권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수익률 때문에 예. 뭐 어떻습니까? 고객에 따라 성향에 따라 또는 연세에 따라 자금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많은 다 달라요. 예.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 사실은 전화가 많이 왔어요. 좀 불안하다. 좀 많이 드셨다. 미국 주식 해가지고 한 3배 뭐 장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셨으니까 예. 그걸 뭐 했으면 좋겠냐.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얼마 정도 원하시냐. 한 10% 원하신다. 10%. 예, 10% 원하시면 요거 한 5개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드렸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5개요. 예, 그렇습니다. 왜 미국 트레저리 본드 장기물을 사셔야 되는가 하면 예. 금리를 일단은 올해는 한 번 아니면 2번 내릴 거잖아요. 예. 일단 그러면- 금리 인하 방향은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발행 가격이 100센트짜리를 지금 47센트, 48센트에 산다는 거는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담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달러를 딱 주시면 50만 원을 주시면 딱 10만 원씩 다 담으시라고 그랬어요. 다 담으시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가 되면 예.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19%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자 포함해가지고. 예. 그게 과거 사례도 있고 예. 그런데 고객의 성향에 따라 틀리시죠. 왜냐하면 브라질은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닌데 비과세 덕분에 7%짜리를 담아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지금 최근에 인텔이 미국 트럼프가 반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정상화됐어요. 종전에는 100센트짜리가 한 예. 80센트 선에서 하다가 예. 채권 가격이 확인해 보니까 93센트까지 올랐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반도체를 살리면서 하니까 인텔은 종전에 약간의 그거 재정 위기라든지 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불식됐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이런 채권들 중에 고객 포트폴리오나 자금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비중을 선택하시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 그래도 좀 채권은 안정적이어야 된다. 예. 안정적이어야 된다. 지금 정기예금, 법인자금을 한 100억 정도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이 3%가 안 나와요. 원화 베이스로. 예.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EBRD 유럽 부흥개발은행 국제기구 채권은 쿠폰이 1년에 25%는 나와요. 트리키에 리라로. 25%요? 예. 예. 왜냐하면 트리키의 기준금리가 지금 43%예요. 그렇죠. 43%인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니까 국채 발행하면 2에서 한 3%는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5%를 준다는 거는 43%를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등급이 높다는 거거든요. 아. 이걸 아시는 분은 예. 그래서 사실은 트리케 리라가 환율이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더 내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원 트리케 환율이 20%까지만 내리는 걸 감안해도 감안해도 수익이다. 5%는 나잖아요. 5% 수익이 났나? 5% 추진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부 약간의 좀 해지성의 어떤 성격도 좀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예. 달러 베이스하고 트리케 리라 한 종목 넣어 가지고 예.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예.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그 적극 투자형에서 보시면 음. 미국 금리가 1% 상승하면 여기도 채권은 깨집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1% 예. 상승했을 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1% 상승했을 때 예. 1년 지나는 시점에서 그렇지만 이자는 꾸준히 받겠죠. 이자는 받죠. 예, 이자는 받겠죠. 어. 그런데 채권의 지금 밸류는 떨어지겠죠. 예, 마이너스 3%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가 1% 상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정도 예, 전체 포트가 시뮬레이션으로. 예. 아. 그 과거 사례라든지 또는 예. 뭐 베타 뭐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예, 예, 다 예. 돌린 거니까요. 블룸버그 통해 가지고 예. 그리고 만약에 시장 금리가 불변이라면 확정 금리로 달러 베이스로 7.18%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뭐 계속 지속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요 예. 중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7.18%. 예, 달러 베이스로. 오. 달러 베이스로 7.18이라는 거는 대단한 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은행에 1년짜리 외화 정기예금 넣으면 예. 지금 4%가 안 나와요. 4%안 나와요? 예. 아, 3%대예요, 지금. 예, 3.9%. 아, 그것도 그러면 1년을 꽉 채웠을 때. 그럼 고액자산가 분들은 사실 시장 금리가 불변하더라도 예. 7%짜리를 포트폴리오로 담는 게 당연히 고액 자산가들은 그 중에 5개 예. 포트 중에 제일 많이 담는 게 뭘까요? 고액 자산가들은 49.5% 종합소득세율에 걸리시는 분. 브라질 국채죠. 달러 표시 국채. 달러 표시 국채.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7.1로 발행한 거를 예. 거의 한 50% 담습니다. 비과세니까. 비과세입니다. 아, 그 세금도 전혀 캐피털 게인도 비과세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안 올라가니까요. 참고로 이 그 방송을 듣는 분한테 예. 시청자분한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예. 혹시 외국 여행을 하시거나 기타 하실 때 한 달 이상 외국에 체류하십시오. 한 달 이상 외국에 아니, 체류하시면 아니 뭐 그러고 싶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리시는 분, 특히 예, 지금 예. 자유로우신 분이 많잖아요. 예, 예. 은퇴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한 달 이상 체류하시고 나중에 귀국하셔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기 그 한 달 이상 외국에 있었다는 거 출입국 관리 그 증명을 하면 한 달 건강보험료가 환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걸 안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 실사례입니다. 예, 예. 이게 몇십 년 전부터 했는데 아시는 분만 그걸 신청해야지만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내시는 분은 500만 원씩 환급을 받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브라질 건강보험료를 국채가- 환급받기 위해서 예. 한 달 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 예, 하여튼 이런 꿀팁도 이렇게 예. 전달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고액자산가 분들이 이제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달러 표시 달러 국채. 표시, 달러 예. 표시가 중요하죠. 예, 헤아라는 지금 각 그 금융기관에서 지금 고객님들이 16%를 헤아라 베이스로 16% 이자를 주니까 지금 한 달에 2천억 이상씩 팔려요. 그런데 조금 많이 몰리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약간 불안불안할 수 있고. 불안불안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 만약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100bp 1%가 내린다면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이 얼마로 나오죠? 19% 나오죠. 19%. 예, 19% 나오죠. 아, 금리가 1% 하락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어, 그 베타가 굉장히 그러네요. 상승이 좋죠. 예. 그러니까 야. 요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이 중간에 약간의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더 안전한 거 좋다. 인텔을 한 50% 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인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인텔을 그렇죠. 또 안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인텔 채권의 투자 적격된 겁니다. 트리플 B 이상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 금리에 따라서 1% 시장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마이너스 3%인데 반대로 시장이 1% 하락을 했을 때, 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준. 이게 이제 19.6%라는 이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다 돌렸을 경우에 이러한 하나의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예.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고 5개의 채권을 여기에 지금 회사채부터 미국채, 브라질 채권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예, 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약간 예. 나는 너무 불안하다. 그렇죠. 나는 그 안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트를 바꿔야죠. 예. 기간도 바꾸고. 뭐가 있을까요? 예, 미국 국채 만기를 짧은 거를 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 만기가 8개월 남은 거. 만기가 8개월 남은 거. 예, 8개월 남은 거, 10개월 남은 것들이 보면 예. 확정 수익률로 해가지고 3.9% 정도 나옵니다. 어. 포트를 좀 바꿨어요. 예, 예. 미국 국채가 장기물이니까 금리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가격이. 예. 만기가 짧으니까 만기에 미국 구도만 안 나오면 무조건 100으로 상한을 받거든요. 그런데 쿠폰이 낮으니까 97.45로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아, 97.45. 예. 예. 만기에는 10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도 받으시면서 초단기 안전자산. 이게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잖아요. 워런 버핏. 지금 1년 전에. 아, 예. 1년 전에 단기 1년 미만 미국 국채로 다 맞아요. 올인해놓고 맞아요. 이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 좀 중립투자형 예. 그리고 말보루 알트리아 그룹이 발행한 예. 그 채권 예. 이건 기간은 좀 길지만 예. 실질적으로 투자 적격 등급에다가 가격이 굉장히 70이잖아요. 70이요. 100을 예. 받아 100을 받을 수 있는데 100을 상환되는데 예, 70을 상환되는데 받으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70이니까. 캐피털 게인 포함해 가지고 이자를 좀 투자 금액 대비가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확정적으로 한 6% 정도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예, 그러네요. 이런 것들 최근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많이 배웠잖아요. 전자담배하고 금연 파우치가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말보로 그룹이 알트리아. 예. 예. 그룹.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예. 브라질 달러 표시 비과세 국채는 좀 맨더터리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강제적으로. 브라질은 뭐 여기저기 다 끼네요. 쿠폰이 높으니까요. 예. 7% 이상 확정적으로 주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찌는 채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US 달러 표시. US 달러 요거 표시.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US 달러 표시. 그렇습니다. 기축통화. 예. 그리고 조금은 달러가 약세를 감안해 가지고 예. BMW가 발행한 채권 유로화 채권이 있어요. BMW요? 예, BMW가 발행한 A등급 채권이고 예. 전체적으로 BMW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만기 8년 남았는데 쿠폰이 3.4로 발행한 거를 거의 발행 가격 또는 상한 가격 언저리에서 지금 살 수 있으니까 3.4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조금 비트코인 포함해가 암호화폐가 좀 플럭추에이션이 심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좀 많이 내렸어요. 예. 많이 내려가지고 100으로 발행한 게 지금 전환사채가 91, 92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년 남았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입니다. 예. 100 이상으로 발행한데 쿠폰이 제로니까 이것도 만기 상한될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뒤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예. 금리가 1% 상승했을 경우는 이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 납니다. 마이너스 2.6% 전체적으로. 그런데 시장 금리가 변동성이 없다. 그대로 간다. 했을 때 3.7%. 3.7%. 예. 그리고 1% 마이너스가 기준금리가 내린다 그러면 11.29% 달러 베이스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금리를 좀 하락을 해야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겠네요. 그렇죠. 예, 채권은. 왜냐면 금리가 그냥 동결이 되면은 3.7%인데 약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매력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적극 투자형으로 적극 해가지고 투자형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 이제 한 19% 노리시고 가셔야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금리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11.2, 뭐 3% 가까이게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또 높아지니 뭐 이렇게 좀 어쩌면 중립 투자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요게 어째 보면 거액 자산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안 좋아하시거든요. 어째 보시면 안정적인 속에서 예. 워런 버핏 투자 원칙이 절대 원금을 잃지 마라. 예, 그렇죠. 항상 기회가 온다. 맞아요. 요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립 투자형까지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예, 하나 더 한번 짚어볼까요? 절대 원금 손실 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원금 손실 안 나고 싶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밤에 잠을 편하게 자고 싶다. 참 편하게 자고 싶다. 뉴스 보기 싫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방송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자, 방어형 투자형 어떤 겁니까? 예, 미국 국채 1년 미만짜리를 예.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시고 예.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 예. 멕시코 정부가 정부 부채라든지 기타 서포트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아직 투자 부적격 등급 더블 B 채권이기 때문에 예. 트리플 B가 돼야지만
투자 적격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은 만기가 2년 안 남은 걸 편입합니다. 아, 예. 뭐 2년 동안 부도만 안 나면 예. 또는 뭐 없으면 만기 상환이 되면서 예. 쿠폰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좀 안전한 금융그룹 ING ING. ING 금융그룹이 발행한 영구채입니다.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어요. 왜 이거 영구채를 발행하는가 하면 이 영구채를 발행했을 때는 자기 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 그러면 자기 자본이 높은 IB들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런던, 뉴욕에서는 예. 이 퍼펙추얼하고 예. 코코 채권이 많이 발행이 돼요.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뛰어납니다. 사실은 퍼펙추얼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이 트리플 B 이상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예. 저희 나라는 뭐 영구채 발행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이 펄페추얼 자체가 이제 영구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게 뭐 예. 딴 뭐 그게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근데 영구채. 콜이 있습니다. 콜이 1.7년. 1.7년, 2년 안 남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 저코스트 자금으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기존의 고쿠폰 채권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예. 콜은 뭐 지금 된다고 거의 확률이 돼 있는데요. 이런 채권들을 편입하시고 또 BMW 나왔네. BMW 또 나왔어요. 왜 나오는가 하면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로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원 유로화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BMW 하고 예. 그 방어적으로 또 브라질 넣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방어에도 브라질이 들어갑니까? 예. 브라질이 솔직히 말해서 올라온 쿠폰이 다 들어가네요. 예. 그냥 의외로- 이러신 분도 없어요? 브라질만 사겠다. 그 거액 자산가 분들 중에 예. 좀 비과세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과세 원하시는 분들. 비과세를 원하시는 분. 어. 실질적으로 100억을 은행에 맡기면 한 3억 정도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예, 우대금리 예. 받으면 예, 예. 3억 받으면 손 인마이 포켓에 들어가는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실 줄 아세요? 얼마 됩니까? 떼고. 얼마예요? 뭐 제가 그 직역까지 안 가봐서. 뭐 건강보험료 내고 뭐 이런 거 다 내고 하면 예. 준조세 내고 하면 1억 3천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1억 2천에서 1억 3천.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그렇습니다. 또, 예. 그런데 브라질 국채 100억을 사면 7억이 딱 뭐 환율이 조금 변동이 되지만 비과세로. 모든 게 비과세. 그 건강보험료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1억 2천과 7억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은 나중에 브라질이 디폴트 부도가 났을 때 사례가 어떻게 되는데 사례까지 저한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예. 그 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예.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감안해 가지고 배당을 하잖아요. 예. 채권부터 해가지고 하고 예. 주식은 소각을 하든가 예. 하듯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그리스가 전혀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가 부도가 났을 때 100센트짜리를 39센트로 재발행해 줬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그런데 브라질은 석유라든지 기타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하니까 예. 그런 걸 다 감안하면 65에서 한 70 정도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65에서 70 정도는. 그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그러니까 100 리포트를 기준이죠. 드리고 100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100원 100 기준으로 사셨다고 그러시면 3, 4년만 한 4년 5년만 이자 받아도 원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거까지 감안하셔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4, 5년만 브라질이 버텨주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최근에 뭐 33년 동안은 부도가 안 났습니다. 33년은 괜찮았으니까. 예. 4, 5년만 브라질이 부도 안 나면.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브라질 국가가 부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고품격 경제 방송입니다. 예. 자. 이 채권을 보유했을 때 1년 뒤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금리가 1% 상승했을 경우에도 방어적으로 가니까 그냥 원금은 지킵니다. 채권 가격이 0.5% 플러스가 납니다. 0.5%. 금리가 상승해도. 예. 워낙 단기채 포함해 가지고 쿠폰이 높은 거를 냈으니까 바벨 전략으로 채권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금리가 불변이었을 때는 3.5% 달러 베이스로 나옵니다. 3.5%니까 실질적으로 채권도 투자 적격 우량 채권이고 기타 뭐 쿠폰 높은 채권했는데 은행 정기예금 원화보다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금리가 1% 하락되면은 지금 기대 수익률이 6.8%인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중립 투자형은
시장 금리가 상승했을 때 마이너스 2%잖아요. 예. 근데 이 방어 투자형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고객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요. 예, 예. 어째 보시면 고객 성향에 따라가 음. 그 마지막 자금, 그러니까 은퇴 자금은 브라질하고 미국 국채 또는 미국 회사채 중 우량세 세금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자금 성격에 따라 가지고. 자금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채 하나 들고 예. 국채. 그다음에 브라질 하나 들고 예. 가고 그다음에 뭐, 초우량 기업 예, 회사채 알트리아라든지 하나. 애플이라든지 애플이나 이러한 기업들 하나 들고 이렇게 세 가지. 망하지 않는 기업. 어. 독과점 기업. 예, 세 예. 가지만 들고 가시고 젊은 분들은 무조건 배팅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입니까? 예. 그래야지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CB 같은 거. 예. 그런 이제 스트래티지가 그분들 성향이 스테이블 코인 예, 관련된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 62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은행으로 허가만 받는다면 날아간다. 그분 생각은 날아간다. 날아간다. 그 대신 스트래티지 전환사채를 공급할 수 있는 데는 딴 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예.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예. 아직 허가 안 났으니까 예. 저희는 오충근 상무님이 그거를 소싱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 딜러분께서. 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투자 이제 뭐 내가 적극적으로 할 건지 좀 방어적으로 할 건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최근에 그 지금 김종구 상무님을 예. 찾으시는 분들은 예, 예. 보통 요즘의 트렌드가 좀 어때요? 요즘에? 그분들도 불안해하세요. 지금 시장을요? 예. 어. 다 주식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미 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과거보다 약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4.5%에서 지금 이제 물론 지금 4.2%까지 좀 예. 내려오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간 거고 예. 여전히 지금 4.2%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뭐 또 수요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많은 수요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미 국채를 사시는 분들은 미 달러 인덱스 지수를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미 달러 인덱스 지수. 지금 98.2예요. 지금 예, 예. 기준으로. 원래 100 언더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과거 20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렇게 예. 비교를 해보시면.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 사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뭘 발행하는가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 가지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조금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하는 전략이다. 물론 지금 달러가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하락 추세에 좀 있긴 하지만 예. 결국에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뭐 미 국채나 예. 뭐 달러화되어 있는 뭐 브라질 채권이나 예.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킨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사모님 전화 찾고 오십니다. 계시고 전화 오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법인 자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법인 자금은 환해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복잡하시니까 EBRD 같은 거 1년짜리 5% 보고 들어가시자. 그 유럽 부흥 개발은 부흥 개발. 정기예금이 3%를 안 하니까 예, 유동인권이. 정기예금은 해외에서 발행하면 A 등급 정도 나와요. 1년짜리는. 예. 우리는 트리플 A 등급이니까 25%. 25%짜리인데 환 좀 내리는 거 감안해 가지고 5% 정도 보고 예. 사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오늘 김종구 상무님께서 너무나도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 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도 한국의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달러 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추세도 좀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정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목요일 또 LS증권과 함께 채권 시장을 좀 다루고 있는데 자 오늘도 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S증권의 김종구 상무님은 여기서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충구 상무님이 또 나오시기 때문에 자 그때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종구 상무님은 좀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이 되면 또 장중에 어떠한 일들이 나올지 저희가 하나씩 짚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